이 놀부마저도 너무 나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다시 화해한다. 이런 여기 조금은 특별한 이력을 가진 학원 강사가 있습니다. 일요일 밤이면 마음 많은 이들과 의기투합해서 방송을 만들어가는 이 사람. 전라북도의 소식을 전하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데요. 이 남자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의선입니다. 저는 전주에서 국어와 논술을 가르치고 있고요. 북치기 박치기라는 인터넷 소셜 방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북, 전주 그리고 지역에서 사는 우리가 지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북치기 박치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전주와 전북만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방송인데요. 황의선 씨가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계기는 2년 전 일어난 전주 시내버스 파업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발이 장기간 묶였지만 그 어디에서도 속 시원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버스 파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 전주 사람들이 많이 불편을 겪었지만 정작 방송에 나오는 것은 버스 파업의 진행 상황 정도만 나왔지 왜 버스 파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버스 파업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그다지 많이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보다는 다른 주체들의 목소리가 좀 더 많이 반영되는 현실을 보고서 저희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좀 왜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끼리 이야기를 나눠보자 하게 됐고 그것이 북치기 박치기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북치기 박치기를 하는 멤버들은 여러 다양한 직군 사람들인데요. 저 같은 학원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F1이라고 하는 자동차 경주에 심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연극을 하는 또 약사 이렇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없으면 어떠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다 보면 듣는 사람들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진행됐고요. 북치기 박치기라는 이름을 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었어요. 전북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전북, 뭘로 하지? 그러니까 북박,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이렇게 갑시다. 그래서 북치기 박치기로 했습니다. 이 이름이 좀 신명나는 이름이고 또 이런 신명나고 재밌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좀 신나고 재밌는 그런 일이 많았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황의선 씨를 포함해 방송을 이끄는 4명의 고정 멤버가 있습니다. 연극 배우이자 DJ 정진권 씨는 정도령으로 불리고요. 약사인 김수길 씨는 농담을 담당해서 별명이 농약사입니다. 레이싱 경기인 F1의 심판 강성욱 씨는 엔진 강으로 통하고 자칭 술값 전담인 의선 씨는 술가게라 불립니다. 저희가 그냥 이름을 얘기하면 황의선, 김수길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각자 별명을 지었습니다. 같이 하는 정진권 선배가 가장 나이가 많아서 정두령이라고 하고요. 약사를 하는 친구는 별명이 농약사라고 줘서요. 사람들이 농약을 파는 사람이냐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엔지니어를 맡고 있다고 해서 강성욱 씨는 강엔진 이렇게. 또 저는 마술가게라는 별명으로 하는데, 제 별명이 마술가게가 된 거는 처음에 제가 대학로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됐는데, 전주 촌놈이 서울을 갔는데 그 연호 소극장 옆에 마술가게라는 커피숍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술가게라는 커피숍에서
아마 그 연우 무대 배우로 보이는 40대 중년의 아주머니께서 그 싱가포르 슬링이라는 빨간 칵테일에다가 담배를 이렇게 피우시는데 여기가 무슨 파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 입학하고서 거길 되게 자주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그 이름이 되게 머릿속에 많이 남고 제가 느꼈던 어떤 문화적 충격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북치기 박치기라는 지역 매체를 하면서 우리 전북에도 그런 신선한 문화적인 또는 사회적인 그런 충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별명을 닉네임을 마술가게로 정하게 됐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개성 넘치는 네 사람과 더불어 방송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게스트들이 함께 하는데요. 지금까지 서학동 예술마을 사람들과 현대모터스 장내 아나운서, 버스 파업과 관련된 노동자들, 그리고 전라북도 교육을 책임지는 김승환 교육감도 기꺼이 방송에 참여했습니다. 게스트 섭외는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은 내가 저런 방송에 겨우 인터넷 방송에 나오느냐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일반인들은 아우 거기 내가 나가면 별것도 아닌 방송인데도 나가면 뭐 이렇게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서 게스트 섭외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우리 그 지방선거에서 그 교육감이라든지 전주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출연해 주셨고 김승수 전주시장님이 당선이 되고 그 첫 매체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청 직원분들께서 새로운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들었는데 저희가 방송한 것들을 다 녹취록을 만들어서 돌려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돌려보시는 거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뭐 마술가게, 농약사, 뭐 정두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또 술가게로 보통 칭하는데 정두령이 뭐라고 얘기하고 술가게가 뭐라고 얘기한 것들을 읽었다고 생각하니까 혼자 좀 피식하게 웃게 됐죠.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반짝반짝해요. 자, 방송은 언제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됩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애청자들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회를 거듭하면서 잊지 못할 에피소드도 쌓여만 갑니다. 저희 청취자 중에는 그 매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본방사수라고 하는 저희가 두 가지 루트로 나가는데 하나는 녹화해서 녹음해서 나가는 유튜브나 또는 팟캐스트 이렇게 나가는 게 있고 실제로 그 방송 생방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항상 본방사수해 주시는 분이 두세 분 계세요. 물론 그 이상 분도 계시는데 그중에 이제 배동현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저희가 중간에 어떤 퀴즈를 내고 상품을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전부 또 선착순으로 해도 항상 1등. 그래서 그분이 결국엔 저희가 그분을 모셔서 우리 방송의 매력이 어떤 거냐라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 맛집, 전주 맛집 얘기를 하면 거기 나도 갔는데 내가 언제 우리 집사람이랑 가서 정말 맛있게 먹었던 데인데 우리 애기랑 가서 며칠 전에 갔던 곳인데 이렇게 나오니까 반갑다고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주시장이든 교육감이든 도지사든 이렇게 일이 돌아가고 있구나. 또 재밌었던 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전주에서 뭐 김제, 군산 이렇게 출퇴근을 하시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 듣기에 참 좋다. 시간이 저희가 1시간 정도 하는데 갈 때 반절 듣고 올 때 반절 듣고 이렇게 하신다고. 또 배동현 씨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가끔 저희 녹음하는데 찾아오시거든요. 오셔서 무슨 떡볶이나 순대 이런 거 가지고 오셔서 또 그 끝나고 방송하고 이제 저희들이 뒤풀이를 하게 되는데 같이 뒤풀이도 합니다. 큰 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게 너무 고맙고요. 또 이렇게 뭐 작은 거지만 먹을 걸 나눠 먹는 것도 재미있고, 그분이 또 우리 청취자이기도 하고, 또 언젠가 또 그분이 또 우리 방송에 나오실 수도 있고, 그런 재미가 있고, 또 그 덕분에 힘을 내서 방송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두영이었고요. 또 네, 술가게입니다. 네. 북치기 박치기 멤버들은 각자의 코너도 맡아 진행하는데요. 의선 씨는 화재 현장에서 직접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녹음해 들려줍니다. 이 핸드폰이 훌륭한 녹음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맡고 있는 코너는 그 현장 인터뷰를 하는 코너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 전북 현대가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전북 현대 우승하는 현장에 가서 그 팬들, 서포터들의 목소리를 따고, 또는 뭐 할 수만 있다면 관계자분들의 그런 그 멘트도 인터뷰를 해서 해가지고 우리 방송할 때 그걸 이제 틀어드리죠. 그래서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왜 이 방송이라는 게 그냥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다 보면 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하고요. 또 오늘 뭐 예를 들어 주제가 아침 일찍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이 새벽부터 이렇게 나다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새벽에 움직이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녹음해 와서 방송 중에 틀어주는 그런 코너입니다.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이 핸드폰을 가지고 녹음을 하는데, 예를 들어 옛날 같으면 마이크에 무슨 JTB라고 이렇게 새겨진 걸 가지고 가면 되게 사람들이 인터뷰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주는데, 핸드폰 들고 가서 녹음하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죠. 저희가 전라북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인터넷 방송이고, 이거는 언제 하고 또 다시 유튜브나 뭐 팟캐스트를 통해서 언제 들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다 하면 어색해 하시면서도 좀 다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거절하신 분은 없었는데, 처음에 이걸 그때마다 설명하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이 핸드폰에 녹음을 하면 이게 녹음 잘 돼요? 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고전의 전형적인 의선 씨의 본업은 국어학원 원장입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이 대립되는 진행자들은 모두 직업이 제각각이라 매주 한 번 방송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돈과 시간을 들여 방송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게 자기의 여가 시간을 쪼개서 하는 거라서, 또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시간을 맞춰야 되는 일이라서 쉽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명감이라고 말하면 너무 거창할 것 같고요. 내가 하지 않으면 또 하나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또 하나 실패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미안함, 그 적당히 하다 말겠지, 이런 선례를 남길까봐 그 부분이 가장 미안하고 죄송하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제 스케줄도 있고, 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이런 때는 상당히 시간에 쫓깁니다. 그런데 또 우리 아이가 아빠 일요일 저녁이 되면 왜 목소리는 나오는데 집에는 안 오느냐, 이렇게 보챌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끔은 이거 좀 내가 무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있었습니다. 한 달에 3번 정도 방송을 하는데 그런 일이 쉽지는 않죠. 하지만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다 보니까 일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취미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 일은 내가 우리 지역, 우리 부모님, 우리 딸아이의 살아갈 터전인 전북의 얘기를 하고 좀 더 나아가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마 우리 딸아이도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되면 이해해 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7살 딸을 둔 단란한 집안의 가장이자 학원 원장인 의선 씨. 본래 전주가 고향인 그는 꿈을 쫓아 서울 생활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학창 시절 수도자의 길을 걷고자 했던 의선 씨. 하지만 난관에 부딪혀 그 꿈을 접은 뒤에는 인터넷 매체의 기자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30에 수능에 도전해서 전남에 있는 한 의과대학을 6년 동안 다니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객지를 떠돌았기 때문일까요? 그에게는 고향에 대한 애정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학원에서 국어하고 논술을 가르치고는 있지만 첫 시작은 신부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 미션이라는 영화를 했었는데요. 그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고서 감명 깊게 봤어요. 많이 감동을 받아서 신부님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알아보니까 신부님이 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주변에 나와 있는 성당에서 그 활동하시는 신부님이 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영화에서 두건을 쓰고 막 기도하는 그런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신부님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대학을 입학하면서 서울로 가게 됐죠.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3년 이렇게 하고 또 군대도 서울에서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뭐 이래저래 한 10년 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신입생 황의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왜 웃지? 그랬더니 너는 이름마저도 사투리로 얘기하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전주 사람들은 사투리 쓰지 않아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이름이 의선인 거죠. 의선. 우리가 그 국산품 애용이란 말을 전에 많이 했었는데 저는 새롭게 좀 전북을 애용하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북에서 나온 물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양식들, 우리의 문화들을 좀 애용하자라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타 지역에 갔을 때 퍽퍽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심지어 같은 전라도인 광주에 가서도 폭폭하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뭐 푹신하다는 얘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용어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그 전주말 익히기라고 하는 걸 페이스북에 연재한 적이 있었는데, 일테면 솔이라는 단어도 그 부추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 아이들은 솔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말들을 안 쓰면 그 말이 사라지고, 그 말이 사라진다는 것은 전주의 문화가 사라지고 전주의 언어가 사라지고 이제 전주말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뜻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라도 난 정말 폭폭해라고 아이한테 답답하다는 말이 우리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아빠는 폭폭하다고 얘기해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의 그 소속감, 내가 원래 태어났던 곳이 어디인가 이런 걸 알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좀 더 전북을 좀 더 애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거든요. 근데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얘기는 그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자부심이고 자존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전북의 아들이고 딸이거든요. 설령 우리가 외지에 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전북의, 우리 고향의 아들이고 딸이고 우리 전북의 자부심이고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인터넷 방송을 하게 되고 우리 전북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의 전북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나은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의 자부심, 그 전북의 자부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일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제가 꿈꾸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저희 북치기 박치기라고 하는 전북에 관한 방송이 앞으로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일단 어떤 점이 궁금할 때 물론 본격적인 우리 지역 매체들이 있죠. 그런 방송에 기대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 동네에 뭐 어떤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 동네에 어떤 잔치가 있는데 이것 좀 와서 같이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사람들한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